자, 12번. 자, 이차함수 나와 있고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y는 tx라는 직선 나와 있고 교점을 p라고 하고 수선의 발 내려서 h라고 잡고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t의 제곱분의 5p-5h. 얘들아, 요거는 그냥 t에 관련된 식으로 표현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자, 봅시다. 우리 이거 p의 좌표 구할 수 있어? 구할 수 있지? 얘랑 얘랑 갖다 놓으면 되잖아. 자, x제곱 마이너스 3x는 tx다. 넘겨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tx가 0이다. x로 묶어버리면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t가 0이니까 x는 0이거나 3 플러스 t일 거다. 근데 여기가 원점, 교점 5니까 얘의 x좌표는 당연히 t 플러스 3이겠죠. 여기가 되냐? 자, x좌표 t 플러스 3. 자, y좌표는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요? 맞지? 여기 위에 있는 점이니까 대입하면 t의 제곱 더하기 3t. 끝.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5p 길이랑 5h 길이잖아. 먼저 5p의 길이랑 5h 길이 중에서 5h의 길이는 뭐야? 이 녀석의 x좌표 t 플러스 3이죠. 여기까지 됐어? 자, 그래서 5p의 길이는 t 플러스 3 마이너스, 자, 이제 요 녀석이야. 얘는 피타고라스를 써도 되는데 쌤이 그 기울기가 나와 있으면 그 길이 b OH P 플러스 반대로 넣었구나. 자, OP의 길이는 쌤이 기울기 나와 있으면 길이 b로 파악하라고 했던 거 기억나니? 기울기가 t니까 길이 b로 따져보자면 x 증가량 1대 y 증가량 t대 빗변의 길이 몇? 루트 t제곱 더하기 1. 요거죠. 즉 그 말은 뭐냐면 여기 밑변 길이에다가 루트 t제곱 더하기 1을 곱하면 뒷변 길이 되는 거야. 맞아? 그래서 굳이 원점과 얘 사이의 거리 복잡한 식 쓰지 마시고 얘한테 얘를 곱하면 됩니다. 즉 5p의 길이는 t 플러스 3에다가 루트 t제곱 더하기 1을 곱하면 돼. 요래.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럼 이제 이 식 정리하자. 딱 봐도 이거 뭐야? p라고 줬어. t 플러스 3으로 묶을 수 있으니까 t 플러스 3으로 묶어버리면 루트 t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1 분모는 t의 제곱. 그럼 이제 여기서 보이죠? 뭐가 보여? 유리화 시켜야 되는 거 보이지? 그래서 분모 분자에 루트 t제곱 더하기 1 플러스 1을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합니다. 그러면 주어진 식은 이제 마지막 t 플러스 3 곱하기 얘랑 얘랑 곱하면 완전 제곱식 합차식이니까 얘 제곱에서 얘 제곱 빼 t의 제곱 분모 t의 제곱에다가 루트 t제곱 더하기 1 플러스 1 그럼 t제곱 날라갑니다. 됐죠? 이제 남은 식에다 몇 대입하면 돼? 0 대입하면 끝. 그래서 0 넣어주시면 2분의 3 끝. 자, 13번 보면 일단 탄젠트 그래프 그릴 거야. 주기가 몇이야? a분의 파이죠. 자, 주기는 a분의 파이. 그 다음에 뭐 그 외에는 변화되는 게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평소에 그리던 대로 탄젠트 그래프 그려주시면 돼.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치? 자, 그럼 이제 봐봐. 주기가 a분의 파이니까 얘가 a분의 파이고 얘가 a분의 2파이고 뭐 이럴 거야. 등등등. 자, 여기에서 이 탄젠트 그래프랑 y는 b라는 직선이 만나는 점들 비양수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겠죠? 그러면 여기 만나는 첫 번째 이 점을 x1이라고 하고 요 점을 x2라고 하고 요 점을 x3라고 한다는 얘기겠지. 약간 됐니? 자, 그럼 이제 봐. x4에서 x2를 뺐더니 6파이래.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탄젠트 그래프에서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x축과 평행한 직선이 나와. 그럼 그거랑 만나는 교점들의 차이는 뭐다? 주기다. 그치? 그러면 얘는 두 주기 차이 난다는 얘기죠? 두 번째랑 그 다음 주기니까. 맞지? 그래서 요 녀석은 주기의 2배가 되는 거야. a분의 2파이가 6파이랑 같다고 알려주는 겁니다. 됐니? 따라서 a는 3분의 1이다. 요거 하나 구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제 x1의 값은 파이래. 요게 파이야. 그럼 이제 대입하면 되죠.
B라는 녀석은 자 탄젠트 AX, Y는 탄젠트 AX라는 그래프니까 A는 3분의 1이라는 거 찾았고 여기 점의 좌표는 파이 콤마 B가 되는 거니까 대입해 주시면 B라는 녀석은 탄젠트 3분의 파이다. 탄젠트 3분의 파이면 루트 3이니까 B의 값은 루트 3이라고 찾아주시면 끝납니다. 됐지? 그래서 탄젠트 그래프 나오면 X축이랑 평행한 직선과 만나는 교점들은 주기에 대한 내용도 알려주는 거야. 알고 있어야 돼요. 자, 14번은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했고 SN이 n분의 1이래. 문제에서 물어본 게 시그마 K는 2부터 7까지 K-1에 AK분의 1 여기 A1이 빠졌네. 요거 구하래요. 자, 우리 AN을 몰라. 근데 SN은 알아. 뭐 해야 돼? AN을 SN에서 SN-1 뺀 형태로 나타내야죠. 그치?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여기서 판단할 수 있는 건 AN이라는 일반항은 SN에서 S의 N-1을 뺄 거야. 단 S0가 0 나와요? S0 대입하면 0 안 나오지? 즉 얘는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거고 첫 번째 항 A1은 S1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알겠지? 근데 S1은 대입해보면 1이야. 됐죠? 자, 그래서 요 녀석은 해결. 얘는 1이고요. 이제 얘네들 구할 거야. 다행스럽게도 K가 2부터죠. 그러면 이때 나오는 요 AK들은 다 여기서 나오는 식이겠지. 두 번째 항 이유니까. 자, 그러면 이제 AK 찾자. 여기에서 AN이라는 녀석은 SN인 n분의 1에서 n-1분의 1을 빼면 됩니다. 통분해주면 n-1분의 n-1에서 n 뺐으니까 마이너스 1만 남겠지.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이제 여기다 이제 이 녀석 집어넣을게요. 그럼 주어져 있던 요 식은 시그마 K는 2부터 7까지 AK 대신에 K의 K-1분의 마이너스 1로 바꾸면 K-1, K-1 약분해서 날아가죠? 오케이? 그래서 K분의 마이너스 1만 남습니다. 분의 1. 됐어? 됐어. 자, 마이너스 뽑아내고 번분수 계산해 주시면 얘가 되는 거죠? 1부터 7까지 합해서 1 빼면 되잖아. 맞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부터 7까지 합이니까 2분의 7 곱하기 8에서 1 뺐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니? 자, 요거랑 이제 1 더해주시면 끝. 요게 정답. 할 수 있겠지? 저 합이 1 되는 거는 나중에 생각하시고 우리 우선 FN을 좀 분석을 해보자. 첫 번째, n이 홀수야. 우리 제곱근 문제 나오면 무조건 n의 값이 홀수일 때랑 짝수일 때 분리시켜야죠. 그치? 자, n이 홀수야. n이 홀수일 때는 홀수 제곱근 개수 몇 개 무조건? 1개. 기억나요? 그래서 이때는 fn의 값은 무조건 1이야. 두 번째, n이 짝수일 때는 n이 짝수면 요 녀석이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에 따라 달라지죠. 그치? 자, 먼저 첫 번째, n이 12보다 클 때, 즉 요 값이 양수면 이때 fn은 몇? 2개 나오죠. 짝수 제곱근은 양수일 때는 2개 나와. 이해돼?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n이 12일 때는 0의 짝수 제곱근은 몇 개? 0밖에 안 나오죠? 1개. n이 12보다 작을 때는 이때 fn은 0개죠. 음수의 짝수 제곱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되니? 이해돼?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의 조합으로 합이 1 되는 케이스를 찾을 거거든. 그래서 얘를 첫 번째 n이 홀수일 때로 나눠 봅시다. 알겠죠? n이 홀수면 일단 fn은 무조건 몇이야? 1이지. 그럼 이제 f2n이 몇 나와야 돼? 0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n이 2n이라는 녀석은 무조건 짝수일 거고 짝수에서 0이 되려면 요 조건이라는 얘기네. 이해돼요? 2n이 12보다 작아요. 지금 얘랑 얘의 차이점 뭐야? 얘는 f2n이죠. 그치? 여기 위치에 2n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
알겠어요? 자, 그래서 2n이 12보다 작아야 되는 거고 n 대신에 2n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n이 몇보다 작아야 돼? 6보다 작아야 돼. 오케이? 자, 즉 6보다 작은 홀수들은 다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만족시키는 홀수들은 그럼 누구 있어? 2보다는 크다고 했으니까 3, 5까지 딱 2개 나오겠지. 됐지? 자, 두 번째. 이번에는 n이 짝수일 때 봅시다. 짝수. 자, n이 짝수면 얘도 짝수, 얘도 짝수잖아. 맞아요? 얘가 몇 나오고 얘가 몇 나와야 될까? 얘가 0 나오고 얘가 1 나오는 거 말고는 안 돼요. 얘가 1이고 얘가 0 나올 수는 있어? 없죠. 왜? 이 값이 훨씬 더 크거든. 2배나 커지잖아. n이 자연수니까. 그치? 커진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1개짜리가 나오고 여기에서 0개짜리가 나와야겠지. 됐니? 즉 얘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1개짜리가 중요해. 짝수인데 1개가 나오려면 무조건 몇이어야 돼? 12여야 되죠? 누가 12여야 돼? 2n이 12여야 돼. 따라서 n의 값은 얼마면 돼? 6이면 돼. 6은 짝수여야 되는데 짝수 성립하죠? 오케이. 그래서 두 번째 n의 값 6까지 찾아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얘네들 다 더해주시면 끝. 16번 질문이죠. 아마 이거 한 번에 막 이게 뭔 소린데 라는 생각이 드는 친구들은 차근차근 가야 돼. 차근차근. 알겠죠? 뭔가 한 방에 풀려고 하면 안 돼요. F1이 0이래.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얘 보자마자 fx식이 인수로 누구를 갖고 있다? x-1이라는 녀석을 인수로 갖고 있다. 그치? 그 외에 나머지 인수는 알아 몰라? 모르죠? 그래서 그냥 나는 얘를 x-k다 뭐 이런 식으로 잡을게요.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요 식에서 fx 대신에 이걸로 바꿔서 적어도 얘네 둘은 나타낼 수 있는 거잖아. 그치? gx는 모른다 치더라도. 그쵸? 자, 한번 집어넣어 보자. 그러면 주어져 있던 요 형태의 식은 fx 요 녀석의 제곱이니까 x-1의 제곱에 x-k의 제곱까지 나오고 분자는 x 대신에 x 더하기 3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x 더하기 2에 x 더하기 3 마이너스 k에 gx야. 이렇게 됐니? 얘가 이해돼? gx는 아직 몰라. 근데 얘를 리미터 어디로 보낸대? x가 1로 보낼 거야. 그랬더니 극한이 얼마 나온대? 0 나온대. 자, 이제 문제. 지금 분모에 x-1의 제곱이 들어가 있죠. 즉 x-1 2개 들어가 있지. 분자에 x-1이라는 인수 몇 개 있어야 될까? 2개, 3개. 일단 2개는 무조건 확보돼야 돼. 왜? 수렴하려면 얘가 사라져야 되잖아. 맞죠? 최소 2개는 갖고 있어야 돼. 근데 2개만 갖고 있었다면 x-1의 제곱은 이제 다 사라졌으니 x-1 더 이상 있어 없어? 없지. 없으면은 대입했을 때 0이 나올 수가 없죠. 이해됐어? 사라지고 나서도 x-1이라는 녀석이 적어도 몇 개는 있어야 돼? 1개는 더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결국 여기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요 분자에 나와 있는 요 녀석은 x-1이라는 인수가 최소한 3개는 들어가 있어야 돼요. 여기가 이해됐니? 근데 여기서 잘 봐봐. 얘는 일단 x-1은 무조건 아니야. 그러면 될 수 있는 녀석은 여기밖에 없거든. gx가 몇 차야? 2차라고 나와 있지. 얘 2차고 얘 1차야. 그러면 얘네들 합쳐서 총 3차잖아. x-1 3개가 다 여기에서밖에 못 나온다고. 얘가 인수분해했을 때 x-1의 제곱이고 얘도 x-1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3차니까. 이해됐어? 오케이, 그럼 끝났죠. 자, 최종적인 결론. gx라는 녀석은 결국 x-1의 제곱이었던 거고 얘 x 더하기 3 마이너스 k라는 녀석은 x-1 형태로 표현이 됐어야 됐던 거야. 그러면 여기서 k라는 녀석은 4라는 것까지 나오겠지. 이해되니? 됐어요? 자, 그럼 끝났죠. fx는 결국 x-1에 k가 4였으니까 x-4였고요. gx는 x-1의 제곱이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각각 5 대입해서 더해주시면 끝납니다. 이해됐어? 이해됐죠? 그래서 분모가 0으로 가는 극한은 무조건 분모에 0이 되는 인수가 몇 개 분자에 있어야 되는지를 분석하면 돼.
알겠죠? 자, 17번. 첫 장이 자연수고 공차가 마이너스 2인 등차 수열이 있고요. 자연수 K가 A4 곱하기 A5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절대값 A1 마이너스 AK는 4배의 절대값 AK와 같다. 이때 A1의 값 더하기 K를 구하시오. 자, 구해보자. 얘도 이거 안 풀렸던 친구들은 조건을 하나씩 분석해야 돼. 차근차근 가야 돼. 쟤랑 앞에서 했던 얘랑 똑같은 논리야. 봐봐. A1 자연수래 공차 마이너스 1에 오케이 얘 그럼 값이 점점 작아지는 녀석이라는 것까지는 알겠지. 그리고 나서 얘가 제일 중요한 조건이죠. 요거 보자마자 케이스 3개 보여? 뭐 보여? 첫 번째 A4가 몇일 때? 0일 때. 두 번째 A5가 0일 때. 세 번째 A4는 양수고 A5가 음수일 때. 그러니까 작거나 같단 얘기는 0일 때랑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주면 돼. 그쵸? 근데 0일 때는 누가 0인지 모르니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누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래서 각각의 세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요 조건들 만족시키게끔 이제 K랑 A1 값 찾아주시면 되는 거야. 됐지? 자, 먼저 첫 번째 상황부터 보자. A4가 0이야. 공차가 마이너스 2야. 자, A4는 A1에서 공차 몇 개 더한 거야? 몇 항 차이나? 3항 차이 나죠? 공차 3번 더한 거지. 여기까지 됐어? 자, 근데 얘가 0이래. 그러면 A1은 얼마였단 얘기야? 6이었단 얘기죠. 이 첫 번째 상황이 맞다면? 여기까지 됐니? 두 번째, A1에서 AK를 뺀 녀석의 절대값. 자, 이게 무슨 뜻이야? 공차 몇 개 차이 나는지 크기 물어보는 거 아니야? 절대값이야? 그럼 부호 신경 안 써도 되죠? 만약에 A1이 여기 있고 AK가 여기 있으면 뭐 한 항 갈 때마다 계속 마이너스 2씩 줄어들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요게 몇 번 줄어들었냐? 이 차이 물어보는 거잖아. 이해돼? 이해돼요? 자, 그럼 항의 개수의 차이. 물론 식으로 가도 돼. 식으로 가도 되는데 너네 식으로 갈래? 일반항식으로 갈까? 자, 일반항식으로 가자. A1이 6이라고 했어. 얘는 6이야. 자, AK는 뭐야? 첫째 항 플러스 N-1에 공차 마이너스 2죠? 맞아요? 자, 그럼 전개해 주시면 마이너스 2K 플러스 2 더하기 6이니까 플러스 8이지. 그럼 얘를 뭐 한 거야? 뺀 거야. 따라서 플러스 2K 마이너스 8의 절대값이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 그러면 이것과 4배의 절대값 AK인데 요거죠? 마이너스 2K 더하기 8과 같다. 이해돼요? 됐어? 자, 그럼 이제 정리 좀 할게. 얘는 2K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이고 요 4 안에다 넣자. 마이너스 8K 더하기 4, 8의 32 절대값이야. 그럼 얘네 둘이 같으려면 절대값끼리 서로 같거나 부호가 반대로 같으면 되죠. 근데 이거 조건을 만족시키는 K는 무슨 수여야 돼? 자연수라고 나와 있죠, K? 자연수가 나오는지 체크만 하면 돼요. 자, 한번 가봅시다. 얘랑 얘랑 같으면 요거고요. 8K 넘기고 2 넘기면 10K가 34야. K 자연수? 안 나오죠? 땡. 그럼 부호 반대로 같은 거 한번 보자. 2K-2가 8K-32야. 그럼 넘기고 넘겨주시면 6K가 30이 넘어갔으니까 30. K는 얼마? 5. 자연수 나왔지. 오케이, 끝. 그래서 첫째 항은 6이고 K는 5다. 여기에서 이미 조건 부합하는 거 나왔으니까 정답입니다. 알겠죠? 만약에 문제에서 얘네들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물어봤어? 그러면 여기에서도 나올 수 있는 거야. 분석해봐야 돼. 자, C8 fx sin x 더하기 a. 자, sin fx 그래프 나와 있고요.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는 3파이보다 작은 모든 양수 A 값들의 합을 구하래요. 자, 그런데 나와 있는 조건 보니까 닫힌 구간 0부터 파이 사이에서 fx의 최대 최소를 각각 라지 m, 스몰 m이라고 했을 때 2배 절대값 라지 m 값은 스몰 m의 절대값과 같다. fx가 sin x 더하기 a래. 근데 닫힌 구간 0부터 파이 사이야. 자, 얘들아 이거 봐. 얘는 sin x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이동시킨 거죠. 쉬워? 어렵지? 어려워. 그래서 만약에 너네 각이 귀찮으면, 각이 더러우면 차라리 얘를 치환하세요. t라고 치환합시다. 자, 치환하면 닫힌 구간이 0부터 파이였던, 즉 x 범위가 0부터 파이였는데 t의 범위는 뭘로 바뀌어요? 여기다가 a 더하면 되죠. 맞지? a부터 a 플러스 파이까지로 바뀌어요. 여기까지 됐니? 이제 이 상태에서 사인 그래프 그릴 거야. 사인 그래프. 자, 사인 t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냥 우리가 평소에 그리던 대로 그려주시면 돼. 요래. 여기까지 됐냐?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잘 봐봐. 뭔가 이상해야 돼. 최대값에다가 2배를 했더니 최소값과 같아졌대요. 너희 절대값 나와 있거든? 절대값은 뭐 양수, 음수 따져보면 되잖아. 최대, 최소가 둘 다 양수일 수가 있어? 만약 둘 다 양수였다면 최대값도 양수, 최소값도 양수였으면 최대에다가 2배를 하는 게 최소보다 크다. 말이 돼? 뭐 양수, 최대값이 여기, 최소값이 여기인데 얘한테 2배를 했더니 최소랑 같아져. 말이 안 되죠? 불가능합니다. 그럼 두 번째. 최대 최소가 최대는 양수고 최소가 음수일 수 있죠, 이거는. 최대가 양수고 최소가 음수면 가능해요. 2배 m과 마이너스 m이 같으면 되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고 최대값이 2분의 1이야. 이렇게 나오면 가능한 거지. 왜? 최소에다가 절대값 씌우면 1 나오고 최대값에다가 2배 해주면 1 나오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이런 케이스 가능한 거고. 세 번째, 둘 다 음수일 땐 돼, 안 돼? 안 될 것 같죠? 됩니다. 세 번째, 최대값도 음수고 최소값도 음수야. 그러면 이때는 예를 들어서 최대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끊겼어. 오케이? 그러면 최대값 절대값 씌워서 2배 하면 1 나오고요. 최소값 절대값 씌우면 1 나와. 그치? 이때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파악할 건 요 두 가지의 관계에 대해서 파악할 거야. 일단 둘 다 음수면 마이너스 튀어나오니까 결국 이 라지 m과 스몰 m이 같을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어? 됐어. 자, 그런데 지금 내가 a라는 녀석이 0부터 3파이 사이 어딘가거든? 여기가 0이야. 뭐래 멍청아. 여기가 0이야. 여기가 파이야. 여기가 2파이야. 여기가 3파이죠. 세상에. 됐니? 여기까진? 네. 자, 그러면 A는 요 사이에서 끊겨야 돼. 됐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요 간격의 크기가 몇 차이나? 파이 차이 나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A를 한 이쯤에 잡아. 그러면 A 더하기 파이는 요쯤으로 온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만약에 A가 0부터 2분의 파이 사이라고 볼게. 여기 사이면 무조건 최대값은 얼마 나와? 1 나오죠. 그쵸? 꼭대기 1. 그쵸? 최소값은 어디야? 여기겠지. 근데 이 관계는 요 상태가 만족돼? 안 되죠. 최대가 1을 찍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따라서 얘는 A가 이런 구간에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여기는 넘어가야 돼. 그치? 살짝 넘어가는 건 돼? 안 돼? 안 돼요. 왜냐면 살짝 넘어가잖아? 불가능? 살짝 넘어가면 파이 가면 여기거든? 무조건 이제 최소는 몇 나와?
최소는 무조건 마이너스 1 나와. 그러면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이죠. 즉 최대값은 몇 나와야 돼? 무조건 2분의 1 나와야 돼요. 그치? 그럼 최대값이 2분의 1 되는 순간이 그림 그지같이 그리네. 여기 A가 이 상황일 때, 즉 최대값이 여기 2분의 1을 찍을 때 여기서부터 불가능? 아니지, 요거일 때만 되겠지. 조금 넘었을 때는 불가능. 요거일 때만 가능. 왜? 이렇게 해야 최소값은 고정 1로 나올 거고 절대값 씌우면 최대값이 2분의 1이라는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이해돼? 이해돼? 자, 따라서 A라는 녀석은 결국 사인 값이 몇 될 때야? 사인이 2분의 1 될 때죠? 그래서 사인 A가 2분의 1 되는 순간을 한번 찾아봅시다. 몇 분의 몇 파이? 6분의 1파이. 그치? 근데 6분의 1파이는 여기인 겁니다. 그쵸? 우리가 찾는 건 거기가 아니야. 여기야. 그럼 몇이야? 6분의 5파이. 파이에서 6분의 파이 왼쪽으로 와야죠. 대칭. 됐어? 자, 첫 번째 이 상황을 만족시키는 A 6분의 5파이 나온다는 거 파악됐어요? 이제 얘보다 살짝 넘어가면 돼, 안 돼? 최대값은 이제 2분의 1보다 작아지고 최소값은 여전히 마이너스 1이니까 안 돼. 마이너스 1에 2배 한 거랑 마이너스 1 절대값 씌운 거랑 2분의 1보다 작은 거 2배 한 거랑 같아질 수가 없죠. 됐어. 자, 안 돼. 여기도 안 돼.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럼 언제 돼? 이렇게 되면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2분의 1이 여기서 요렇게 여기가 A고 여기가 A 플러스 파이면 이 상황도 되는 거 아니야? 왜? 우리가 보는 거는 또다시 요렇게 나올 거고 최대값은 2분의 1이고 최소는 마이너스 1 되잖아. 맞지? 그러면 이 순간 즉 A 더하기 파이가 몇 될 때야? 여기 X좌표 얼마야? T의 좌표 6분의 11? 2파이에서 오른쪽으로 몇 만큼 간 거야? 6분의 1만큼 간 거죠. 그치? 6분의 13파이. 비슷하면 안 되고 정확히 하죠. 자, 따라서 A는 얼마? A는 파이 빼요. 6분의 6빼. 그럼 얼마? 6분의 7파이. A 더하기 파이가 얘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A는 6분의 7파이 돼요. 또 넘어가. 또 어디도 있어. 이제 여기에서 이쪽 오른쪽으로 오면 돼, 안 돼? 지금 요 순간에서 살짝 오른쪽으로 틀어졌어. 이제 안 되죠. 왜? 최소는 마이너스 1인데 최대는 2분의 1보다 커져. 안 되지. 계속 안 돼. 여기도 안 돼. 안 돼. 돼. 여기 돼. 여기. 야, 여기 돼? 안 돼. 미안하다. 안 돼. 미안해. 왜? 여기 왜 안 돼? 이렇게 나오면 최대가 1이 돼버려. 맞지? 최대 1이 돼. 안 돼. 계속 안 돼. 안 되다가 언제 또 돼? 여기가 몇일 때? A일 때. A 더하기 파이가 여기로 오는 건 안 되고 A가 1로 오는 건 되죠. 됐어? 알았어. 자, 그러면 A가 몇일 때 되는 거야? 여기. 그치? 여기 몇이야? 3파이에서 몇 빼면 돼? 6분의 파이 빼면 되죠? 6분의 17파이. 그 외에는 더 이상 안 나오죠. 그치? 3파이를 넘어가게 되니까. 됐니? 그래서 가능한 건 얘네들. 빡세죠? 19번. 우리 19번 요거 교재에 있었지 않았냐? 맞아, 있었어요. 그쵸? 19번. 다시 복습해보자. 이때 B의 X좌표 구하시오가 끝이야. 자, 문제에 쫄지 마시고 우리가 배웠던 내용만 잘 기억하세요. 일단 지수함수 2개 나와 있어요. 기울기가 일자리인 직선 나와 있어. 바로 뭐 의심해야 돼? 평행이 이동된 비율과 기울기가 같은지부터 비교해야죠. 우리 했던 거. 기억나? 자, 얘에서 얘까지 가면 평행 이동 어떻게 됐어요? X축 방향으로 얼만큼? 1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이 평행 이동부터 보여야 돼. 그러면 이 평행 이동된 비율이 기울기가 얼마 나와? 1 나오죠. 근데 얘 직선의 기울기도 1이네요. 그러면 쌤이 뭐라고 했어요? 이 점과 이 점은 서로 대응점일 수밖에 없다고 했죠. X 증가량 얼마고? 1이고 Y 증가량도 1이고. 즉 요 길이는 얼마? 루트 2. 뭐 이런 거 알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네.
그 다음에 여기 B랑 D도 마찬가지겠죠? 여기서 1만큼 여기서 1만큼 같다라고 생각하면 돼. 됐죠? 자, 그러면 B랑 C 사이에 여기 X 증가량도 구할 수 있니?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여기가 3대 1이야. 근데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잖아. 그러면 1대 2죠. 맞아? 여긴 2루트이고 여기 X 증가량 얼마고? 2고 Y 증가량도 2다. 라는 것까지 관계 찾았어. 그 다음에 쌤이 또 하나 중요하게 얘기했던 거. 한 그래프 안에서 Y는 A의 X제곱이야. 여기랑 여기에 요 비율은 몇 배 차이 난다? 몇 배 된다? 얘가 P야. 그럼 요 길이는 여기가 K면 P 곱하기 A의 K승배. 이거 설명했어. 맞지? 요거를 잘 써먹어 봐.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어디야? B점의 X좌표죠. 그럼 내가 여기 점의 X좌표를 P라고 잡을게. 그러면 얘는 여기 몇 차이나? 응? 3 차이 나죠? 1, 2니까 합치면 3이잖아. 그러면 여기 Y좌표랑 여기 Y좌표는 몇 배 돼야 돼? 밑이 몇이야? 지금 요거 한 그래프거든? 밑이 2짜리야. 그럼 몇 배야? 2에 3승배. 그쵸? 8배. 8배. 이해됐어? 자, 그러면 잘 봐봐. 내가 여기를 T라고 잡을게. 요 Y 길이를. 그럼 여기는 몇 T? 8T. 근데 8T에서 T를 빼면 몇 나와야 돼? 7T가 몇 나와야 돼? 3. 그쵸? 얘랑 얘 합친 거. T는 몇이다? 7분의 3이다. 즉 그 말은 이 점의 Y좌표가 몇이었다? 8T에다 T 7분의 3 대입하면 7분의 24였다. 그러면 얘 X좌표 P라는 녀석은 2의 X승의 요 Y좌표가 7분의 24 될 때지. 즉 2의 X승이 7분의 24 될 때, 즉 X는 로그 2의 7분의 24라고 찾으면 돼요. 할 줄 알아야 돼요. 일단은 평행이동된 거 나오면 평행이동된 비율과 그래프의 직선의 기울기랑 비교해서 대응점인지 체크. 그 다음에 요 비율 관계도 알아야 돼. 알겠지? 얘들아 20번은 쌤이 등비수열은 그냥 뭐만 쓰면 된다고 했어? 공식만 쓰면 된다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그냥 첫째 항 A, 공비, R 잡고 풀 거야. 알겠지? 네. 자, 지금 봐봐. 이 이상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은 A1보다 크대요. 이게 무슨 뜻이야? 해석해봐. 공비가 0 이상이다? 양수다? 자연수다. 양수다. 자연수. 아니 양수. 아니 분수 더하면 좁아지잖아요. 1보다 크다. 네? 아 그러네. 봐봐. 양수면 예를 들어 2분의 1이야 공비가. 그럼 값이 줄어들 거 아니야. 뒤에 있는 녀석들이 다 얘보단 커야 된대. 값이 커져야 되잖아. 밑이 1보다 커야죠. 공비가 1보다 커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요거 바로 해석할 줄 알아야 돼. 그 다음 두 번째. 그 뒤에 나와 있는 모든 AN은 A4 더하기 A5 마이너스 1 곱하기 A의 N 마이너스 1이래. 이건 또 무슨 뜻이야? 누가 공비야? 누가? 얘가 공비야. 왜? 등비수열인데 전항에다가 얘를 곱했더니 다음 항이 나오는데 계속. 그럼 이게 공비란 얘기잖아. 자,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나와 있고 이 조건 좀 이따 쓸게. 이제 마지막 나 조건까지 같이 보자. 시그마 n은 1부터 3까지 an의 합과 a1-a2분의 6이 같다. 그럼 얘는 이제 합공식만 쓰면 돼요. 알겠죠? 자, 이제 천천히 가봅시다. 먼저 얘부터. A4는 AR의 세제곱이지? A5는 AR의 4제곱이죠? 거기에서 1을 뺀 게 공비 R과 같다라는 관계식이 성립할 거야. 다시 바로 이게 보이면 땡큐인데 1 넘기고 싶지 않아?
그쵸? 이렇게 넘겼더니 와, 딱 A 아래 세제곱으로 묶고 싶지 않아? 근데 1 플러스 R이 아래 값이 1보다 크대. 얘가 0일 순 없잖아. 그럼 양변 약분시켜도 되죠. 즉 A R의 세제곱이 얼마였다? 1이었다. A R의 세제곱은 A 몇이야? A 4죠. 네 번째 항이 1인 거야 지금. 여기까지는 됐어요? 자, 그럼 네 번째 항이 1까지 나왔어. 이제 두 번째 나 조건 요거 찾아볼게요. 얘는 A1, 2, 3의 합이죠. 근데 네 번째 항이 1이래. 전항은 공비로 나누면 되는 거 아니야? 그 A3은 몇 분의 몇? R분의 1. A2는 R 제곱분의 1. A1은 R 세제곱분의 1. 여기까지 됐어? 다음 얘는 자 A1에서 A2 빼래요. A1, A2 우리 지금 찾아놨어. 얘에서 얘 뺀 거. R 세제곱분의 1 마이너스 R 제곱분의 1 분의 6과 같다. 이제 이것만 풀면 되죠. R에 관한 방정식이잖아. 그렇지? 자 이제 정리하자. 분모 분자에 R 세제곱 곱할게. 그럼 얘는 1 마이너스 R분의 6 R 세제곱 될 거야. 됐어? 요거 통분할게요. R 세제곱으로 통분하자. 1 더하기 R 더하기 R 제곱 될 거야. 되니? 얘가 이해되니? 자 그러면 이제 요거랑 1 마이너스 R분의 6R 세제곱이 같다라는 식을 풀어줄 수만 있으면 되지. 이해됐어? 자 그냥 바로 할게요. 식이 더럽긴 한데 생각보다 깔끔하게 나오네.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거 같아야 되죠. 얘랑 곱하면 6R 세제곱이지. 얘랑 곱하면 이거 공식이잖아. 곱셈 공식. A-B에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이면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죠. 1 마이너스 R 세제곱. 물론 이거 그냥 전개해도 돼. 전개도 똑같이 나올 거야. 자 그럼 여기까지 나왔어. 이거 쫙 넘겨. 6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R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 그러면 3R 세제곱 2R 세제곱 1 여기가 마이너스 까지는 됐어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판단할 수 있는 게 오케이 R 세제곱은 3분의 1이거나 마이너스 2분의 1 나와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봐봐. 지금 여기까지의 식은 맞거든? 우리가 처음에 얘 조건 해석을 잘못했어요. 이것만 되는 게 아니야. 잘 봐. 우리가 지금 뭔 생각을 했냐면 A1이 양수일 거다라는 생각을 한 거거든. A1이 양수면 뒤에 있는 항들 공비가 이제 양수가 돼야 쭉 더 증가해서 모든 AN 값들은 A1보다 크다가 나와. 그치? 근데 A1이 음수일 수도 있잖아. 그렇지 않아? A1이 음수면 공비가 일단 양수면 돼, 안 돼? 양수해도 돼요. 0과 2분의 1, 0과 1 사이면 돼. 왜? 점점점 요렇게 줄어들 테니까 크기는. 이해돼? 그러니까 양수면 첫째 항이 음수야. 공비가 0과 1 사이면 가능합니다. 두 번째, 공비가 음수일 때는? 공비가 음수면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얘가 점점 이렇게 벌어질 거거든. 이해돼?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돼요. 0보다는 작아야 돼요. 왜냐면 그러면 이제 얘가 이런 식으로 점점 크기는 줄어들면서 부호가 바뀌는 이런 식의 관계가 나올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런 관계도 가능하다고 봐야겠네. 이해돼? 즉 공비가 얘네 둘 다 가능하고 단 이렇게 나오려면 첫째 항이 뭐여야 돼? 음수여야 돼요. 첫째 항이 음수. 알겠죠? 자, 첫째 항이 음수란 얘기는 우리 아까 첫째 항이 누구였어? R 세제곱분의 1이었죠? 얘가 음수이려면 공비도 음수여야겠지. 자, 따라서 공비 세제곱은 요거다 라고 찾아주시면 됩니다. 됐니? 자, 그러면 이제 첫째 항 찾았어. A1은 요거니까 요거분의 1이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2고요. 됐어? 공비 세제곱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문제에서 물어본 게 몇 번째 항 구하래?
10번째 항 구하래요. 그러면 A10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 아래 9제곱이죠? 됐니? 자, 첫째 항은 마이너스 2고요. 공비 R 세제곱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요거의 몇 제곱? 세제곱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따라서 마이너스 8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4분의 1. 됐죠? 됐죠? 21번. 자, fx 이것도 한 거 같은데 이거 아닌가? 아, 이건 아니다. 그거 아니에요. 이건 ms 관계되어 있어요. 자, 마이너스 2에 x 더하기 3승 더하기 a 2에 마이너스 x 더하기 6승 더하기 a 마이너스 12. 얘가 x는 0보다 작을 때 얘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정수 a의 합 구하시오. 쌤이 웬만해서 많이 어려우면 건너뛰려고 했거든. 근데 얘는 생각보다 할만해. 생각보다 할만해. 천천히 들어봐. 지금 나와 있는 박스 조건 보니까 fx 곱하기 f의 x-k가 0이 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야. 그리고 나서 4 이하의 양수 k가 존재한대. 이걸 만족시키는 4 이하의 양수 k가 존재한다. 이때 모든 정수 A 값들의 합을 구하시오가 문제 물어보는 거야. 자, 식으로 갈까? 못 가죠? 그래프로 가야 돼. 그래프로. 자, 그래프부터 그려볼게요. 얘는 x는 0이라는 기준으로 잡아서 왼쪽에서는 얘 그래프 어떻게 증가해 감소해? 점근선 어디? 아, 이 뭐요? 마사며? 점근선 y는 a. 알죠? 자, 여기가 a. 원래는 요것만 있었으면 위로 쭉 밑이 1보다 크니까 올라가는 그래프죠. 요렇게 올라가는 그래프였을까, 그치? 근데 앞에 마이너스 붙어있다는 얘기는 x축 방향으로 대칭시킨 거지. 감소하겠죠. 점근선에서부터 출발해서 요렇게 내려가다가 끝나. 여기는 얼마? 여기 x에다 몇 대입해보면 돼? 0 대입해보면 됩니다. 그러면 a-8이겠죠. 자, 이런 것까지는 그릴 줄 알아야 돼. 알겠지? 자, 이제 오른쪽 그래프 그릴 거야. 얘 봐봐, 얘. 밑이 1보다 커요, 작아요? 작죠. 2에 마이너스 1승이니까 2분의 1이야, 밑. 그치? 그러면 얘는 감소하는 그래프고 점근선이 어디다? a-12가 점근선이겠죠. 자, a-12는 a-8보다 아래쪽이지? 자, 그래서 여기가 a-10이라고 잡아주시고 내려갑니다. 근데 여기에다 0 대입해보면 y좌표는 얼마 나와? 2의 6제곱은 32, 24 더하기 a죠. a 플러스 24였죠. 얘보다 훨씬 더 위쪽 어딘가에 서부터 출발을 해서 요렇게 점근선 향해서 내려가는 그래프다. 여기까지 됐니? 자, 요게 지금 누구의 그래프냐면 fx의 그래프야. 여기까지는 됐어? 그럼 이제 봐봐. x축의 위치가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어요. 그럼 x축 위치에 따라서 fx가 0이 되는 실근의 개수는 가능한 실근의 개수는 몇 개? 0개일 수 있어? x축이 여기 있으면 0개일 수도 있죠. 그치? 자, 실근의 개수 1개 가능해? 가능하죠. x축 여기 있으면 되잖아. 또는 여기 있으면 되잖아. 맞지? 실근의 개수 2개 돼요? 되죠? 3개는? 안 되죠. 그치? 근데 봐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얘만 0 되는 걸 찾는 게 아니라 얘도 0 되는 걸 찾아야 되지. f의 x-k가 0 되는 것도 생각을 할 건데 지금 요 녀석이랑 요 녀석 한번 잘 생각해봐. 얘는 지금 그래프상으로 어떤 관계야? x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죠. 그러면 얘의 실근 개수랑 얘의 실근 개수는 달라져? 안 달라져? 그냥 그대로 x축이 예를 들어 여기 있어. 얘를 그대로 오른쪽으로 또는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만 시키는 거야. 위아래가 안 움직이죠? 실근의 개수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여기까지 됐니? 실근 개수가 안 바뀌니까 얘가 실근의 개수가 0개였으면 얘도 0개였을 거고 얘가 1개였으면 얘도 1개고요. 얘가 2개였으면 얘도 2개야. 그러면 얘네들을 합쳐서 총 실근이 3개 나와야 된대. 그치? 실근이 3개 나온다는 얘기는 얘나 얘는 돼? 안 돼? 안 돼요. 얘는 될 수도 있어요. 왜? 중근으로 겹치면 되잖아.
총 4개의 근 중에 2개 근이 중근으로 하나 겹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이 상황일 때 실근의 개수가 3개로 가능할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중복된 근 한 세트가 나와야겠죠. 뭔 말인지 이해되지?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일단 실근의 개수가 2개이려면 X축은 어디 있어야 돼? 얘랑 얘 사이 어딘가에 올라가지 마. 여기에 X축이 있어야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이해돼? 자, 그러면서 여기가 2근이야. 맞지? 그러면 이 2근의 간격이 4 또는 마이너스 4를 넘어가면 될까 안 될까? K가 몇 이하래? 양수 K가 4 이하래. 양수 K니까 얘를 오른쪽 방향으로 평행 이동시킨 게 누구인 거야? fx-k인 거죠? 이해됐어? 그럼 이게 오른쪽으로 이동시켰을 때 중복이 되려면 요 녀석이 일로 오고 이 녀석은 이쪽으로 똑같이 이동돼야겠지. 플러스 K만큼. 이해되니? 그렇게 해서 실근들이 총 3개 나와야 되는 거잖아. 맞아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진짜로? 찐으로? 오케이. 자, 그러면 결국에는 얘가 4 이하라고 했으니까 결론은 요 X좌표랑 요 X좌표 사이의 간격이 몇 이하다? 4 이하다. 라는 것까지 생각하면 돼.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정보가 몇 가지 나온 거야? 2가지 나온 거야. 첫 번째, X축은 얘랑 얘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정보 하나. 맞죠? 그래서 우선 첫 번째 1번. X축이 얘랑 얘 사이에 있다는 얘기는 A는 0보다 어떻다? 크다. 맞아? A는 0보다 커야 돼. 얘가 점근선이 위쪽에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A-8은 0보다 작아야겠죠? A는 0보다 크고 A-8은 0보다 작다. 즉 A의 범위가 0과 8 사이다. 라는 것까지 첫 번째 조건. 이해되니? 자, 다음 두 번째. 쌤이 아까 전에 얘기했죠? 4 이하라는 정보를 써먹기 위해서는 두 근의 차이가 4보단 작거나 같아야 돼요. 맞지? 자, 그럼 우리 여기에서 X좌표 좀 구해보자. 얘 X좌표는 어떻게 나와? 얘가 몇 될 때? 0 될 때 나오죠? 이해됐어? 자, 얘가 0 될 때란 얘기는 2의 X 더하기 3을 오른쪽으로 넘기면 2의 X 더하기 3승이 A 될 때고 X 플러스 3은 로그 2의 A가 될 때고 X는 로그 2의 A 빼기 3일 때겠지. 됐니? 자, 요게 요 녀석의 X좌표. 자, 요 녀석의 X좌표는 누가 0 될 때? 이번엔 얘가 0 될 때죠. 맞지? 그래서 2에 마이너스 X 더하기 6제곱이 12 마이너스 A 될 때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엄마 이해됐어? 그러면 마이너스 X 더하기 6은 로그 2에 12 마이너스 A란 얘기고 얘 넘기고 얘 넘기자. 따라서 X는 6 마이너스 로그 2에 12 마이너스 A란 얘기죠. 요게 요 녀석의 X좌표. 됐지? 됐어요? 자, 그럼 얘에서 얘를 뺀 게 몇보다 작거나 같다? 4보다 작거나 같다. 두 번째 식. 요 녀석에서 저 녀석 빼자. 6 마이너스 로그 2에 12 마이너스 A에서 마이너스 로그 2에 A 더하기 3을 뺀 게 4보다 작거나 같다. 까지는 됐어요? 됐죠? 자, 정리하기 위해서 요 로그 값들은 다 오른쪽으로 4는 왼쪽으로 넘길게. 그러면 9에서 4 뺐으니까 5보다는 크거나 같다. 누가? 로그 2에. 얘네들을 합쳐버리면 12A 마이너스 A 제곱 나오죠? 얘 플러스 얘 되는 거니까 그냥 진수끼리 곱하면 되지? 됐어요? 자, 그럼 마지막 얘는 12 요거 이제 로그 2로 바꾸자. 로그 2에 5제곱과 같죠? 밑이 1보다 큰 로그니까 얘랑 얘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거나 같아야겠지? 됐어요? 자, 따라서 요게 2의 5제곱이니까 32보다 크거나 같고요. 됐죠? 마지막 넘겨. A제곱 마이너스 12A 더하기 3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인수분해하면 A 마이너스 4 A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결론 A는
4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까진 됐니? 그러면 첫 번째 조건도 성립하고 두 번째 조건도 성립하는 정수 A는 4, 5, 6, 7이라고 찾아주면 되겠네. 이해돼요? 이해돼요? 끝. 얘네들만 더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3번. 중심각이 5분의 2파이고 호의 길이가 4파인 부채꼴. 공식을 까먹은 겁니까? 부채꼴 넓이 공식 뭐야? 2분의 1 R 제곱 세타 또는 2분의 1 RL이야. 근데 R이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잖아. 어쨌든 R은 알아야 돼. 그치? 맞아? 호의 길이 가지고 R 구할 수 있잖아. L은 뭐 세타? R 세타. L이 지금 4파이야. R 몰라. 세타가 5분의 2파이래. 그럼 5분의 2파이 곱하기 R의 값이 요거잖아. 요거. 그럼 파이 날라가고 2 약분시키고 5 곱하면 R은 10. 반지름 길이 10. 다 나왔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여기다 쓰자.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10 곱하기 호의 길이 4파이 끝. 됐지? 됐지? 공식 외우세요. 26번. 상수 AK에 대해서 자, fx가 a의 x-k 절대값이라고 나와 있 k 아니야, 2야. x-2의 절대값이라고 나와 있고요. 리미트 x가 k의 우극한으로 갈 때 x-k분의 fx-fk에서 요걸 뺐더니 6이다. 요거는 헷갈릴 수 있어요. 자, 봐봐. 요 녀석 그래프 그려보면 만약에 A가 양수였으면 이 그래프 나오죠. A가 음수면 요 그래프 나올 거야. 여기까지 되지? 그럼 우리가 여기서 판단할 수 있는 게 얘는 다 미분이 가능한데 어디서만 미분이 불가능? 2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한 그래프야. 맞죠? 근데 여기서 잘 봐봐. 만약에 K가 2가 아니야. 즉 미분이 가능한 어떤 지점에 K가 있다고 쳐봐. 얘랑 얘는 같아 달라? 같죠? 미분 가능이기 때문에 우 미분계수, 좌 미분계수는 같을 수밖에 없어. 그럼 빼면 무조건 몇 나와야 정상이야? 0 나와야 정상이죠. 근데 0이 아닌 6이 나왔대. 그럼 K는 얼마일 수밖에 없어요? 2일 수밖에 없어요. 미분이 불가능한 지점이었던 거야. 맞지? 자, 그러면서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K에서의 우미계, 좌미계? K보다 약간 커. 오른쪽에서의 기울기죠. 우미계. 이렇게 표현할게. 미분계수인데 K보다 약간 큰 우측에서의 미분계수 마이너스 K에서의 좌측에서의 미분계수가 6이래요. 됐어? 자, 그럼 이제 봐봐. 얘 미분계수 K를 이제 2로 바꿔도 되겠지? K가 2라는 걸 찾았으니까. 자, 2의 우미계, 좌미계의 차가 6이야. 지금 보면 알겠지만 우미계랑 좌미계는 크기는 같고 부호만 반대인 상황인 거 알겠어? 그러면 요 녀석이 몇 나와야 될까 그러면? 3 나와야겠죠. 얘는 마이너스 3 나와야겠지. 이해돼? 즉 우미분계수가 3인 상황을 찾으면 오른쪽에서 2보다 오른쪽에서의 기울기가 3 되는 상황이니까 요거네. 얘는 2보다 오른쪽에서 마이너스 나오잖아. 맞아요? 요거였다. 그러면서 요 기울기가 얼마다? 아니 뭘 요 기울기 얼마다? 3이다. 기울기는 누구야? A잖아. A가 3이죠. 요 A가 기울기인 거 알겠지? 그쵸? 절대가 벗기면. 따라서 A가 3이고 K는 2였던 거야. 끝났네요. 얘는 F의 5 구하란 얘기고 F5는 여기다 5 대입하면 A가 3이었으니까 3 곱하기 3. 정답 9. 됐죠? 자, 27번. AB의 길이가 6일 때 이 사인 A와 사인 B가 같다. 자, 사인의 크기 B가 나온 거죠. 사인의 크기 B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 그 뭐야 이거? 대응변의 길이 B야. 계속 얘기했죠? 상학함수 활용할 때
물론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는 있어요. 다시 되살려. 알겠지? 자, 사인의 크기 비 보면 사인 A 대 사인 B가 1대 2라고 준 거지. 그러면 얘는 사인에서 마주보고 있는 대응변 A 대 B의 길이 B가 1대 2라는 걸 주는 거랑 같다고. 오케이? 자, 그럼 우리가 삼각형 한번 그려보자. 여기 A, B, C야. 근데 A, B의 길이는 6이라고 나와 있고 A에서 마주보고 있는 변 여기 A 대 B에서 마주보고 있는 변 여기 B가 1대 2야. 그래서 나는 얘를 K라고 잡고 얘를 2K라고 잡으면 되겠네. 여기까지 됐어? 자, 다음 두 번째 코사인 C의 크기가 5분의 4래요. 코사인 C가 어디야? 여기잖아. 그럼 여기에 대한 코사인 값을 알고 있으니까 이제 뭐 쓰면 돼요? 코사인 법칙 쓰면 되지. 끝났죠. 자, 따라서 6의 제곱 36은 얘제곱 얘제곱 마이너스 둘이 곱한 거 2배 코사인 C인데 그게 5분의 4. 여기까지 됐니? 자, 따라서 이 녀석은 정리하면 5K 제곱에서 5분의 16K 제곱을 뺀 거니까 5분의 25에서 16 뺐으니까 9K의 제곱이 될 거고 그것이 36이다. 됐니? 그럼 9 약분하면 4. K 제곱은 20. K는 루트 20. 2 루트 5까지 해서 나오네요. 됐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야? 삼각형의 넓이 구하래요. 자, 요 길이 알아. 요 길이도 알아. 코사인 C의 값을 알아. 그러면 사인 C는 얼마? 5분의 3이죠. 사인 C 구할 수 있어요? 이거 선생님 얘기했지? 직각삼각형. 여기 C라고 보면 5, 4니까 높이는 3, 피타고라스. 사인은 얘분의 얘. 되지?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넓이는 2분의 1. A, B, 2 루트 5 곱하기 4 루트 5 곱하기 사인 C니까 5분의 3. 요 계산해주면 끝.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28번. 닫힌 구간 0부터 2 사이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지금 가조건 보니까 fx는 x는 1에서만 불연속이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는 3f2와 같다라는 정보 일단 하나 나와 있고요. 두 번째 나조건 0부터 x가 2 사이인 모든 fx에 대해서 fx는 2가 아니고 f0 더하기 f2는 4다. 자, 이게 끝이야.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야? f2분의 f0 구하래요. 구하자. 저번에 했는데 한 번 더 해줄게. 지금 착하니까. 자, 보면 여기가 x는 0이고요. 여기가 x는 2야. 우리가 요 사이에서만 그래프를 볼 거요. 그렇지? 그런데 1이라는 지점에서만 불연속이야. 자, 여기에서만 불연속이니까 여기에서 함수가 끊어져 있다는 얘기야. 그 외에 나머지 점에서는 다 이어져 있어야 돼요. 됐지? 그러면서 1로 가는 극한값이 f2의 3배랑 같대. 즉 그 말은 1에서 끊어질 때 예를 들어서 요렇게 끊어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러면 요 극한값 존재해 안 해? 안 하죠.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 녀석은 요런 식으로 끊어져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좌극한 우극한은 같고 함수값이 다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일단 거기까지는 파악 끝. 자, 다음 내려가자. 요거는 나중에 생각할게. 밑으로 내려가면 0부터 2 사이에서 2 되는 순간이 안 생긴대. 자, y는 2를 여기라고 쳐봐. 그러면 2 되는 순간이 안 생기려면 주어진 그래프는 다 2보다 밑에 있거나 2보다 위에 있거나 해야 되겠죠. 만약에 연속이라면. 그치? 근데 여기서 봐봐. F0이랑 F2의 합이 4래. F0과 F2는 어딜 기준으로 대칭 형태? 2 기준 2. 그건 0과 2 말하는 게 아니라 함수값. 함수값은 2를 기준으로 대칭 형태로 나와야 돼. 예를 들어서 F0이 여기 찍혀 있으면 여기만큼 떨어져 있는 여기 위치에 F2가 찍혀야겠죠. 그래야지 둘의 합이 4 나올 거야. 2 플러스 K, 2 마이너스 K 해서. 여기가 되냐? 그러면 이제 끝났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쭉 이어져야 돼, 그래프가. 근데
2가 되는 구간이 안 생긴대. 그럼 뭐 해야 돼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나와서 여기서 뚫리고 이렇게 이어지면 되겠지.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판단할 수 있는 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는 결국 몇 나온다? 2 나온다. 그럼 요게 2네. 그럼 얘는 f2의 값이 얼마다? 3분의 2였다. 하면 되겠죠? f2가 3분의 2면 여기다 3분의 2 넣어주시면 f0의 값은 4-3분의 2다. 3분의 10이라고 찾으면 되겠네요. 됐지? 그래서 값 구하면 됩니다. 할 수 있겠어? 자, 29번 수열 AN에 대해서 다음 조건이 만족한데 가조건 봐봐. 혹시 29번 맞춘 사람 노가다라도 했어야죠. 진짜 놀랍게도 이 문제 노가다야. 규칙 찾는 거야. 잘 봐봐. 노가다인 이유에 대해 설명할게요. an 더하기 1은 an분의 1 마이너스 1이야. an이 0보다 클 때야. 마이너스 an이야. an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야. 첫 번째 항이 6보다 크대. a1 더하기 a5 더하기 a9 더하기 a13의 합이 13이래. a14, 15의 합을 12배 하래요. 기준이 전항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따져야 돼. 이걸 따지려면 그 값을 찾아야 되죠. 결국에는 갈 수밖에 없어. 식에다 계속 대입해가면서 규칙을 찾는 거야. 우리 막 허수 i의 거듭제곱들 찾을 때 막 규칙했던 것처럼 얼마인지 알겠지? 진짜 쉬워요. 자, a1 알아? 몰라? 몰라. 그냥 a라고 잡을 거야. 단 얘는 몇보다는 크다는 건 알아. 6보다 크다는 정보까지는 알죠? 자, 첫 번째 항 끝. 그럼 두 번째 항. 전항이 6보다 커. 양수잖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네. 그러면 a분의 1 마이너스 1이겠죠? 됐니? 그럼 그냥 이거 통분해서 적자. a분의 1 마이너스 a야. 얘 양수야 음수야? 자, a는 6보다 커. 분모는 양수죠? 분자 a 6보다 커. 1에서 6보다 큰 걸 뺐어요. 양수 음수. 음수. 그치? 얘는 음수. 자, A3는 이제 전항이 음수니까 밑에 있는 식에다 집어넣을 거죠. 부호 바꾸면 되네. 그냥 분자의 부호만 바꾸자. A분의 A-1 양수 음수. 양수. A4는 자, 전에 있는 항 양수니까 역수 취해서 1 빼면 되죠. 역수 취하면 A-1분의 A에서 1 뺄 거야. 즉 A-1분의 A에서 A-1을 뺐으니까 플러스 1 되겠지? 자, 얘는 양수, 음수, 여전히 양수. 그 다음 A5는 양수니까 다시 위에다 대입. 역수취해서 1 빼면 돼요. 역수취하면 A-1이고 거기에서 1 빼면 A-2 나오죠? 됐어요? 얘도 여전히 양수. 근데 A1, A5, A5 뭔가 나왔지? 규칙을 그냥 여기서 바로 때려박아도 상관은 없는데 혹시 모르니까 잘 봐. 수학적 감이 있는 친구들이면 이게 1, 5, 9, 13, 4 차이 나네? 뭔가 패턴이 4개씩 반복되는 게 아닐까? 하면서 딱 보니까 뭔가 더러운 분수식들 나오다가 딱 여기 오니까 정확하게 A-2라는 이쁜 식으로 떨어졌지. 그럼 이게 뭔가 이렇게 반복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알겠죠?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검증은 해야 돼. 그래서 섣부르게 판단하면 안 되고 한 번 더 검증을 해보자. A6 한번 가볼게요. A6은 이제 A5가 양수니까 역수취해서 1 뺄 거야. 그러면 A-2분의 1 빼기 1. 즉 A-2분의 A-1을 뺐으니까 3-A로 바뀌죠? 자, 얘는 여전히 음수. 얘는 양수지만 위에가 음수라서 여기까지 되지? 자, 얘가 A6. 역시 더러워. 그 다음 A7은 얘 음수니까 이제 부호 바꾸면 됩니다. A-2분의 A-3. 얘는 양수. A8은 양수니까 역수취하고 1 빼면 돼요. 역수취해. A-3분의 A-2에서 1 뺄 겁니다. A-3분의 A-3을 뺐으니까 A는 날라가고 플러스 1 나오겠네. 여기 됐어? 얘는 여전히 양수고요. A가 6보다 크니까. A9는 양수니까 역수취해서 1 빼면 돼. 역수취하면 A-3. 거기서 1 빼면 A-4. 이쁘죠? 보이지?
몇씩 작아지는 거야? 2씩 작아지는 거야. 그러면 A13은 몇이겠어? A-6이겠죠. 됐니? 됐어요. 자, 그러면 얘 더한 몇 A? 4A 마이너스 12 나오지? 요 결과가 13이다. 즉 A는 4분의 25였다 하고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A13 끝난 거죠? 결국에 A13이라는 녀석은 얘 집어넣으면 4분의 24 빼면 4분의 1이지. 자, 문제에서 구하는 거 A14랑 A15 구하라고 했잖아. 그치? 다음 항 찾자. A14망이 양수니까 역수치에서 1 빼자. 3이네? 됐어요? 자, A15는 얘 양수니까 다시 한 번 더 역수치에서 1 빼자. 3분의 1에서 1 뺀 거야. 만약에 3분의 2 나오겠죠? 됐니? 그럼 이제 이 둘 더해주시면 3분의 4고요. 거기다 12 곱해주면 되겠지. 됐어요? 점화식이라고 하는데 이 수열이 이런 식으로 전항을 기준으로 다음 항이 결정되는 패턴이 나오면 무조건 반복되는 수열로 나올 거야. 규칙이 어느 정도는 반복되는. 알겠죠? 그래서 그거는 노가다로 찾아주셔야 됩니다. 자, 30번은 개빡세니까 소화할 수 있는 만큼만 소화해. 자, 우리는 100점을 향해서 한번 가봅시다. 지금 A, B, C 양수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fx가 k가 4보다 크고요. 문제 해석조차 어렵죠? 그렇죠? t부터 t 플러스 k까지 변화할 때의 평균 변화율이 gt야. 누구야 한수? t부터 t 플러스 k까지 평균 변화율이 gt다. 그럼 gt씩 구할 수 있지? 평균 변화율은 그냥 기울기잖아. 얘에서 얘 뺀 거분해. f의 t 플러스 k에서 ft를 뺀 거죠. 여기까지 되지? 오케이, GTC까지는 찾았어요. 자, 다음 이제 GT 곱하기 FT가 HT래. 자, 다음 조건 성립한대요. 가조건 HT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 두 번째 나조건 FK는 B다. 자, 연속 조건부터 봅시다. 너네 GT는 나중에 생각하시고 일단 나와 있는 게 fx가 나와 있어. 얘 불연속이 되는 후보들 어디야? 불연속 후보들 x가 몇일 때? 마이너스 4일 때랑 0일 때가 불연속 후보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ft라는 함수를 볼 때 요 녀석은 t가 마이너스 4일 때랑 0일 때 불연속 후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확실히 알 수 있어. 마이너스 4는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자, 여기다 마이너스 4 넣어봐. 얼마 나와? 0 나오죠? 즉 마이너스 4로 가는 극한값은 0이란 얘기야. 마이너스 4에서의 함수값은 b지. b는 0보다 어떻대? 크대요. 얘는 0인데 얘는 양수야. 둘이 같아 달라. 다르죠? 불연속이야, 무조건. 자, 0에서의 좌극하는 여기다 0 대입한 4a이고요. 0에서의 우극하는 여기다 0 대입한 c지. 얘는 연속일 수도 있고 불연속일 수도 있죠. 뭐면 4a와 c가 같으면 연속, 4a와 c가 다르면 불연속. 됐어? 요 녀석은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일단 얘보다는 이게 확실하니까 얘를 기준으로 뭔가 판단을 해야겠지. 이해되니? 자, 이제 GT라는 녀석을 좀 볼게요. GT도 불연속인 지점들이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할 거야. 마이너스 4보다 작은 지점에서는 그냥 요 2차 함수죠. 뭐 예를 들어서 2차 함수가 이렇게 나왔다고 쳐볼게.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여기 t부터 t 플러스 k가 이런 식으로 요 마사보다 작은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얘네들의 평균 변화율은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이 기울기가 갑자기 튀는 구간이 생겨? 안 생기죠. 자, 이게 이동함에 따라서 전체는 스무스하게 이렇게 이동되겠지, 그치? 기울기는 계속 연속일 거야. 그러다가 언제 불연속 될 수 있어요? 요 t 플러스 k가 몇 될 때? 마이너스 4를 찍을 때. 왜? 여기에서의 함수값이 다르다고 했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 근처까지 가면 기울기가 얘였다가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나왔다가 갑자기 얘가 얘를 찍는 순간 얘로 바뀐다고.
t죠. 불연속인 거야. 이해돼? 그래서 얘는 t 플러스 k가 몇 될 때? 마이너스 4가 될 때 일단 확실한 불연속이다. 그러면 t를 기준으로 보면 k 넘기면 t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일 때 불연속이야. 되죠? 그 다음에 쭉 넘어가 이제. 다시 또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 0이라고 쳐봐. 되냐? 이제 t 플러스 k가 이쪽으로 넘어가. 여길 지나서부터는 다시 또 연속으로 바뀌죠. 얘랑 얘 사이의 기울기니까. 그치? 그러다가 0 찍는 순간은 알 수 없죠. 요게 연속이면 얘도 연속일 거고 얘가 불연속이면 얘도 불연속 될 거야. 그치? 이해됐어? 즉 t 플러스 k가 0 찍는 순간 즉 t가 몇 될 때? 마이너스 k가 될 때는 요 녀석에 따라서 연속이 될 수도 있고 불연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생각해놔. 자, 다음. 이제 넘어갔어. 지금 k라는 녀석이 4보다 크기 때문에 아직 얘가 여기를 찍는 순간 t라는 녀석, 요 녀석은 아직 여기를 마사를 넘어오지 못했지. 얘네. 그러다가 t가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 t가 마이너스 4가 돼.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요 그래프 되다가 갑자기 여기 t잖아. 불연속이죠. t가 요때는 확실하게 불연속. 됐어? 그 다음에 쭉 넘어가다가 이제 0에서는 t가 0 될 때는 연속일 수도 있고 불연속일 수도 있겠죠. 얘 따라서.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그럼 이제 잘 봐봐. 마사에서는 ft는 무조건 불연속이야. gt도 마사에서는 무조건 불연속이야. 그쵸? 그러면 이때 연속이 돼야 되는 거잖아. 누가? ht가. 둘이 곱한 게. 그러면 리미트 t가 마이너스 4로 갈 때 ft 곱하기 gt랑 f의 마이너스 4 곱하기 g 마이너스 4가 같아야겠죠.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t가 마이너스 4로 갈 때 ft 마이너스 gt는 ft 곱하기 gt는 그때 fx는 제잖아. 마이너스 4가 아닌 순간이니까 그럼 얘의 극한은 얼마 나와? 무조건 0 나오죠. gt가 뭐든 간에 얘가 0 돼버리잖아. 저기 식에다가 마사 대입하면. 이해돼? 그래서 얘가 0입니다. 그 말은 얘가 0 나와야 돼요. 근데 아까 f-4는 몇이라고 했어요? 비양수라고 했죠. 즉 누가 0이어야 돼? g 마사가 0이어야 돼. 요걸 찾은 거야. 됐어? 그래서 g 마사가 0이니까 여기에다 이제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0 나온다라는 정보가 하나 나옵니다. 돼? 그래서 마이너스 4를 넣어주시면 k분의 f의 마이너스 4 더하기 k와 f의 마사를 뺀 게 0이다. 그럼 얘가 0이려면 결국 얘랑 얘가 같다는 얘기겠죠? 이해되니? 근데 f 마사는 b고요. f의 마사 더하기 k는 뭐야? k가 4보다 크다 했지. 얘는 양수 나오겠죠. 어디다 대입한 거야? 여기 식에다가 마사 더하기 k를 대입한 식이랑 같은 거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에 마사 더하기 k의 제곱 6에 마사 더하기 k의 더하기 c랑 얘가 같다라는 정보까지 일단 하나 찾아낸 거야. 됐어? 됐어.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4의 연속성까지는 찾았어. 이제 어디 찾아야 돼? 0에서 찾아야 돼. 됐니? 근데 0에서 불연속이어봐. 만약에 얘가 불연속이야. 얘도 불연속되고 얘도 불연속되죠. 맞아? 그러면 이 마이너스 k라는 지점에서랑 요 0이라는 지점에서 불연속 조건들이 연속 조건으로 바뀌는 그 조합이 안 생겨. 그래서 쌤이 좀 팁을 주자면 보통 이런 상황이 나오면 연속인 상황부터 생각해. 그래야 너네 계산하기가 편할 거야. 알겠지? 다 분석하는 게 맞아요. 불연속인 상황도 분석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만약에 얘가 연속이 된다면 계산하기가 훨씬 더 간결하죠. 편하지? 연속이라고 생각을 하고 풀어봐 일단. 그럼 얘가 4A랑 C가 같은 연속 상황이라고 치면 GT는 마이너스 K에서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응? GT는 마이너스 K에서 연속이에요. 여기 지점 왔다 갔다 할 거니까.
0에서는 0에서도 연속이에요. 그치? 그럼 성립하는 거지. 오케이. 뭐 하면 되는 거야? 4A랑 C가 같으면 되는 거야. 됐어요? 끝난 거야. 가조건은 끝이야. 이제 나조건 남았어요. FK가 B래. 근데 K가 뭐보다 커? 아이 쉬워 이제. 4보다 커. K가 4보다 크니까 여기다가 K 대입한 거잖아. 맞죠? 양수 조건이니까. 근데 저기다 K 대입하면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6K 더하기 C인데 걔가 B래. 이 녀석과랑 이 녀석이 같은 거잖아. 함수값이 같잖아. 근데 쟤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죠. 즉 지금 얘는 뭐 대입한 거야? X에다가 K-4 대입한 거랑 K를 대입한 녀석이 함수값이 같다는 얘기는 얘네 둘의 평균값이 얼마 나온다? 대칭 축 나온다는 얘기지. 3, 2차 함수니까. 얼마인지 알겠어? 여기서 K값 끝납니다. K값 끝나면 집어넣어서 A값 찾고 K값 끝나면 아마 A값이랑 K값, C값이랑 다 나올 거야. 마지막에 여기다 집어넣어서 B값까지 찾으면 돼요. 알겠지? 요거는 한번 집에 가서 해봐.